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서 전라도의 숨은 매력을 찾아 떠나는 전매청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전매청이 찾아갈 곳은요. 백두대간의 기가 하나로 모여서 대륙으로 뻗어간다는 희망의 터이자 땅끝이라는 이름 속에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바로 이곳. 국토 최남단 해남을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세아 씨 같은 경우는 땅끝 해남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아유, 두말하면 잔소리, 네. 세말하면 이가 튀어나와요. 세말만 하시죠, 그럼요. 아, 해남하면 땅끝으로 유명하잖아요. 예. 정말 뭐 귀에 익숙할 정도인데 제가 이제 촬영을 미리 다녀왔잖아요. 네. 그 땅끝이니까 뭔가 좀 오묘한 기운이 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땅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니까 뭔가 더 이상한 이런 새로운 기운이 더 있는 것 같고 뭔가 달라요. 네. 새로운 기운인데 이상한 기운인가요? 자, 어떤 기운들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장태희 씨는 해남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나요? 저는 또 문학소녀지 않습니까? 내가 땅끝 벼랑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니 천지의 시작이 여기 있구나라는 시의 한 대목이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그 땅끝에서 주는 그런 감흥이 굉장히 짙었어요. 저도 다시 할게요. 김광우 박사님, 해남하면은 뭔가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설명을 좀 들어볼 수 네,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최남선 선생이 쓰신 조선 상식 문답에 보면 해남에서 서울까지 천리, 그리고 서울에서 온성까지 이천리. 그래서 우리나라를 삼천리 금수강산. 그거의 시작이 되는 곳이죠. 그나저나 이렇게 땅끝이라는 이름과 함께 정말 얘기거리도 무궁무진하게 전해 내려온 곳이 바로 이곳 해남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해남의 매력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실 분 한 분 모셨습니다. 고유경 문화관광 해설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유경입니다. 저는 사실 해남 속에서 해남의 매력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숲속에 들어있으면 숲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오늘 전매청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새로운 해남의 매력을 제가 오히려 배워가고 싶습니다. 만나서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해남도 워낙 땅이 넓어서 갈 곳이 워낙 많을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소원을. 자, 말해. 소원을 말해봐. 이거는 소녀시대의 노래. 아이고, 제 얘기 짜시나요? 다리도 안 겹쳐지는데 그 다리를 가지고 심증을 쓰시고 계세요. 지금. 소원을 말해봐. 어떤 소원, 좀 유추를 좀 해볼까요? 김광호 박사님? 네, 저는 이번 주가 이제 수능입니다. 저희 아이도 수능을 보는데 모든 수험생들이 건강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소원을 말해봐. 저 소원을 말하는 건데? 아, 본인의 소원을 말하신 건가? 아, 네. 어제 과음하셨죠? 아니요. 두른산의 8개 봉우리가 감싸는 듯 그 중심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대흥사인데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의 비밀을 안고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어찌 이리 이곳에 나오시라고 하시옵사옵니까? 이건 또 무엇이옵니까? 이거는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니. 자, 오늘의 키워드는 소원을 말해봐. 저의 처자 같은 마음이 비슷한 소녀시대의 노래죠. 똑같습니까? 아이고. 오죽하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셨겠어. 아, 왜 모자이크를 했어요? 아니, 절에서 웬 저런 오도방정을. 이 절에 소원을 들어주는 뭐가 있다 그러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도 처음은 아닌데 그런 소리는 못 들었어요. 아,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 혹시 이 음악은 아세요? 어떻게 오니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소원 말해봐. 선생님,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시죠? 네? 문화관광 해설사 선생님이신 거죠? 두른산 일대에 이 대흥사 쪽으로 해가지고 그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는 뭐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왔는데 소원을 이룬 그러한 명당이라 할까요? 명당. 좋은 곳이 있습니다. 선방이 다 그렇고 여사체라는 게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빵이요? 선빵? 선빵이 이게
이게 선빵 아닙니까? 선빵. 스님들이 공부하는 방입니다. 아, 공부하는 선방.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이곳에서 고시 공부를 하셨던 아, 방이거든요. 이곳에서요. 예. 따라라라. 선생님. 이게 너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오로지 공부할 수 있는 책상 하나. 어머, 이게 정말 요즘 구하기 힘들다는 이니시계. 그럼요. 이 특별한 손님에게만 지급한다는 이니시계. 왠지 이거 시계를 만지면 머리가 똑똑해질 것 같아요. 기운을 좀 받으려고요. 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이상한 기운이 저 기운이었군요. 네. 이게 공부하면 이게 큰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한번 좀 앉아보겠습니다. 앉아서 기 좀 받으세요. 아, 네, 진짜 기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정말 제대로 기운을 받습니다. 자, 들어온다. 좋은 기운 들어온다. 들어온다. 기운이 느껴진다,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저 개그맨 그만두고 사법시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0년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보세요. 저 진짜 똑똑해졌어요. 보세요. 저 문제 한번 내보십시오. 구구단. 고일은 99 80. 40 선생님. 학교 가시면 선생님. 76에. 76에. 42 오, 87에. 48 아, 이분이 좀 그 기운을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NG. 자, 문재인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찾았던 이곳. 바로 요사체 7번 방인데요. 7번 방. 아, 저 방. 네, 7번 방의 기운이 통한 걸까요? 행운의 숫자죠. 7. 그렇죠. 네. 이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시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낳았고요. 그 각별한 인연은 현재까지도 아주 소중히 이어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빛낼 그런 인물들이 많이 좀 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저곳에서. 그러니까요. 예. 저분이신가요? 다리 한복판에 앉아 계시는 게 약간 귀하긴 한데. 저 죄송한데 혹시 귀인분이십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예, 근데 왜 다리 한복판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예. 우리 이세아 씨가 이세아 씨는 이세아요? 예, 김세아인데요? 김자요. 귀인이시네요. 저 김자 씨가 오진다 해가지고 예.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지금 얼마나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까? 1시간 동안요. 아, 근데 제가 잠깐 앉았는데 지금 엉덩이 엄청 차갑거든요. 저도 막 차가지고 좀 미치겠습니다. 아, 근데 왜 앉아 계세요? 해남에서 만난 저의 귀인이자 남도 여행의 대가 천기철 씨인데요. 네. 그 소원을 들어주는 곳이 또 두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 예. 정말 선생님을 따라가면 그곳을 갈 수 있습니까? 예, 여기서 1시간 정도 걸어가면 아, 큰일 났네요. 아유. 아니, 언제부터가 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산탄지가 한 2, 3개월 됐는데 요맘때쯤은 또 한번 타겠구나 싶었는데 오늘이 그날인가 봐요. 먹을 거 다 따왔는데. 양갱 2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양갱. 하나씩 말아 먹으면 되겠네. 혼자 2개 먹는데. 당황하셨어요. 네. 자, 한반도의 마지막 단풍이 내려앉는다는 해남의 두륜산인데요. 아름다운 산세로 유명해서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예상이 맞았네요. 등산하시네요. 네. 오를 것 같더라고요. 아,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심상치가 않죠? 글쎄요, 이 산이요. 남도의 몇 안 되는 암릉 바위산이래요. 근데 저보다 땀도 더 많이 흘리시고 이상합니다 지금. 선생님 어제 약도 하셨죠? 예, 과음했거든요. 그 몹쓸 몹쓸. 점점점. 기분이 안 게. 일단 올라갑시다.
왜 안 주시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먹고 내려가실까 봐요. 가방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선생님, 제가 설마 했는데요. 아 진짜로? 열어봤어요. 아 그쵸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양계, 내 양계. 아저 표정은 정말 아 무서워. 정말 아무나 지을 수 없는 표정입니다. 예. 짜잔! 자, 두 번째로 소원을 이뤄줄 해남의 명물인데요. 아 엄청 크다. 우와, 이게 바로 예.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는. 천년 나이가 천년 된 느티나무입니다. 천년된 느티나무. 엄청 큽니다. 정말 크고 아름답죠. 500m 정도 되거든요. 두른산이 정상이 703m인데 500m 되는 곳에 이런 느티나무가 천년 묵은 느티나무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희귀한 일입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두륜산의 산세를 지나서 그 중턱 가련봉 부분에는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대한 느티나무 천년수가 우뚝 서 있습니다. 산림청 보호수로 등록된 전국의 느티나무 중에서 가장 오래된 노거수라고 하네요. 올해는요, 정도 1000년을 기념하는 대표나무로 선정되기도 했대요. 저 나무군요. 그렇죠. 예. 이 1000년의 세월을 살아온 만큼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아주 귀한 존재로도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떤 소원을 이렇게 간절히 비셨습니까? 아 지금 아들놈이 지금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좀 잘 대학 졸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대학 졸업을. 네. 아내분을 위해서는 또. 제 우리 집사람은 워낙 건강해서요. 아, 저하고 좀 비슷한 체질이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따로 뭐 빌지 않아도 건강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어떤 소원을 이렇게 비셨어요? 제 아들이 대학 졸업은 했는데 아직 취직을 못 하고 있어요. 매번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저를 닮아서 아들이 예. 영특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버님 닮으셔서 인물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인물은 아닌데. 인물을 인물을 왜? 제가 좀 키가 작잖아요. 아니 왜요? 모든 거 나 따라주는데 제가 좀 키가 작아요. 이제 좀 키 좀 커달라고 빌 수도 없고요. 아이고, 아니 혹시 모르나 지금 아직 성장판이 안 닫혔기 때문에 28이면 더 클 수 있어요, 남자는. 네, 그것도 한번 그런가요? 빌어보시죠. 예, 아버님. 예. 키 좀. 예, 비나이다. 몇 센치까지? 키 좀 콕콕 한 23cm만 키워주십시오. 23cm. 지금 몇이신데요? 예? 그분 지금 아드님 몇이? 시크릿. 시크릿. 아, 그럼 23cm 좀 어떻게 좀. 아버지가 위트가 있으시네요. 네, 아버님이. 재밌으시더라고요. 해발 500m인가요? 저렇게 높은 곳에 보통 느티나무 하면은 마을 어귀에 있잖아요. 저 천년수 밑에도 소원을 비는 곳이 하는 군데 있거든요. 열리근이라고 해서. 열리지는 가지가 이렇게 만나서 하나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뿌리가 만나서 이렇게 한 두 나무가 하나가 된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랑을 많이 기원하는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거기도 사랑을 또 기원하면 네네네. 잘 될 것이고. 그나저나 김세아 씨,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고시 공부를 했다던 요사체 7번 방. 네. 그 기운. 그 방 앞에 그 문 앞에 있는 그 문지방 있잖아요. 반질반질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예,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기운을 받고자 그곳을 방문한대요. 네. 그리고 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개인의 염원도 염원이지만 이 남북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바람, 그런 바람이 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도 많이 찾으신다고 해요. 나머지 한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서 북쪽으로 1km 정도 가게 되면 네. 바로 이제 그 흔들바위가 있거든요. 아 저기도 높은데 북쪽으로 1km 더 가야 돼요. 또 올라갑니까? 또 올라갑니다. 와, 정말 이미 당은 떨어졌는데 1km를 더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아니 진짜 1km면 엄청 가는 건데요. 자 보세요. 산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돌길을 다 헤쳐서 여기 조심스럽게 건너갑시다. 선생님 진짜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세요. 이시아 씨나 조심하시라고요. 이사또 이사씨가 도대체 이세아 씨가 누굽니까? 이시아 씨나 조심하시라고요. 참나요.
와, 멋있긴 하네요, 근데. 이야. 자, 여러분 보세요. 해남의 세 번째 명물 바로 흔들바입니다. 아, 예, 바로 이제 1826년에 네. 기록된 그 대흥사 예인 역사책이 대둔사지라는 그 사지가 있어요. 예. 거기에 기록. 오늘 아침 애기 낳고 데갔는데 애기가 따끔따끔 무서워요. 애기를 데려왔다고요? 진짜 진짜 신생아를 데리고 왔다고요? 이뻐라. 할머니 손녀예요. 우리 네. 그죠? 강다은이. 다은이. 다은이. 예. 다은이 TV 출연 한번 할까요? 좋지? 아우 이뻐라. 다은아, 오늘 태어났어? 네. 대답도 잘해. 이쁜 거지. 낙도 잘해. 애기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런 맞히면은 이거 맞히면 어떻게 할까? 껌한 통 사줄까? 누가 이러니? 맞춰봐요 빨리. 애기가 딸 같아. 선생님 머리가 해부 노랗게. 애기 딸 같아, 딸. 했다. 이름 가르쳐도 내가 N수제. 다은이라고 했잖아. 아, 진짜 그렇네. 그럼 한 통 사주시오. 나 맞췄을게. 그러면 통장 꽂으시오. 참 말씀을 맛있게 하시네요. 예. 고도리 개발위원장 유충호입니다. 고도리는 예꽃자에 길도자에 마을리자를 써서 고도리라고 그러는데 아, 5점 그것이 아니고. 아니지. 그럼 그걸로 쓸까? 그럼 그건 수동이야.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자체 내규를 만들었어요. 밥상 공동체를 제가 이장님하고 오늘에서 만들어가지고 월 3번은 꼭 음식을 만듭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씩. 예, 부녀님한테. 예. 부녀 회장님한테 월급 주는 데는 처음 봤어요. 예. 아, 그래요? 저희가 네. 고도리의 그 마을 규약이라 그래서 내규. 내규라 그래서 내규회가 뭐 고도리 잡으면 무조건 수독이다. 수박 치우면 관박은 안 씌운다. 뭐 이런 내규가 있을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네요. 좀 그런 비슷한 거 없나요? 그것도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서 이거 맛보라. 이장님 너무 고우시다. 그래요? 근데 약간 미스 코리안 느낌 나는데. 그래요? 춘향이가 아니고 키도 크고 나이 들면 이렇게 늙을 것 같은데. 뭐 여기 뭐 강강수원에도 뭐 상상것도 있어요? 아, 그래서 한복을 입고 나오셨구나. 예. 강강수원은 그냥 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하고 못하고가 있어요? 45분 시간을 우리가 15분으로 단축을 했어요. 중간중간 잘라가지고. 45분 동안 돌아온다고요? 그 자체 편집을 하셨나 봐요, 15분짜리. 하이라이트 말. 네, 고도리 마을의 강강술래는 30년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크고 작은 민속 경연대에 참가해 수상한 적도 여러 차례고요. 예전처럼 기운 넘치는 강강술래는 못하지만 최근에 노인 맞춤형 강강술래로 놀이 형태를 일부 재구성해서 아직까지도 강강술래의 전통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 근데 넥타이랑 딱 옷도 멋있게 입으시고. 아니 근데 노인 회장님 보통 이 정도지. 네, 노인장님 노인 자랑하러 나오셨어요? 나는 나 자랑할 게 없는데 이 고도리라는 데는 병원이 맞습니다. 병원이. 그래가지고 9군데가 9군데. 예. 9군데나 병원이 있다고. 해남 메디컬 시티군요.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셔보거든요. 뻘짝지근하다 그러면 그냥 병원 가버리지.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아픈 데는 없습니다. 아플 새가 있겠어. 병원을 아픈 아니시니까. 제가 지금 몇 세냐 그러면 지나가다가- 78세입니다. 예? 78세. 정말 동안이시죠? 너무 동안이세요, 너무. 네. 아니 얼굴이 팽팽하신데? 여가 무슨 성형외과도 있어요. 이 이름 덕분에 고돌이라는 마을의 이름이 좀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돌아다니다 보면은 재밌는 마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마을 이름 이름이, 자체에 예, 뭐 구라리, 하품리, 고돌이, 야동리, 뭐 주기리. 주기리는 뭐야? 주기리도 있어요. 야동리도 있어, 진짜로? 야동리도 있고 재밌는 마을 이름이 참 많은데. 하품리도 있어, 진짜로? 네. 고돌이라는 마을도 한 번 들으면 정말 예.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저 마을에서 강강술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예. 강강술래는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손을 할수 있는 잡아야 거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예. 손을 잡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정겹게 손잡고 강강술래 하면서 살아가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강강술래라고도 강강수월래라는데 이 뜻 잘 모르죠.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오랑캐가 물을 건너 넘어온다. 그래서 그 외침을 막기 위해서 저 강강수월래를 했거든요. 네. 명재시민입니다. 예, 아유, 네, 반갑습니다. 뭔 자랑하러 오셨어요? 가정 자랑하러 가요. 가정부 누구요? 영감님. 영감님. 남편 자랑하시려고. 네. 그 한 가지 예 좀 들어주세요. 예. 잘했다고 하면 물어볼게요. 뭔 일이 있었는데요? 다이저브로스야. 아니, 자랑. 머리가 하얗게 되셨나 봐요. 네. 아버지가 막 얼굴이 막 엄청 잘생겨 보고 막. 진짜 그랬어요? 이 마을 최고의 미남이셨대요. 잘생기시고 아, 다들 인정하시네요. 네. 브란당에서 바람을 피냐 그것도 아니고. 바람 한 표도 안 폈어요? 아, 잘생겼는데 얼굴 값을 안 하셨어? 보고 싶진 않으세요? 때로는 보고 잡지만 어떻게 보고서 미영이 그만치라. 어르신 말씀마다 그리움이 많이 묻어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뭔 자랑하러 뭔 자랑이요? 예, 나오셨어요? 글쎄 나뭐뭔 자랑이라고는 아, 생각하고 나오신 거냐고. 나오는 다음에 생각하시려고. 아, 저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네. 이 회관 자체 건립할 때에도 온 주민들이 십시일반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내고는 아, 마을회관을 자랑하시나 보네요. 예. 자, 주민을 위한 마을회관입니다. 아. 실내 골프장도 있고요. 와. 이뿐만이 아닙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실내 놀이 다트 실내도 대단하세요. 네. 이게 오른쪽 눈 감고 던져요? 왼쪽 눈 감고 던져요? 도전 다 갖고 이건 뭐죠? 뭐죠? 처음 보는데. 방구. 옆에 뭐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 방구되면은? 무슨 판이죠? 고돌이 최고의 인기 종목이 펼쳐지는 경기장입니다. 꼭 저렇게 침을 뱉으셔야 되는 건가요? 네. 아, 이야, 이야. 대형 긴장감 보이시죠? 마을이라고 고돌이 하실라 그네. 고돌이. 저는 해남에서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강명심입니다. 네, 여기는 고돌이는 해남군청과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 또 지역투자사업에서 하는 운동을 전부 다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엄청 건강하십니다. 그 웬만한 강사 못지않게 정말 잘하셔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강사 선생님들은 정말 최고 프로급만 옵니다. 강사도 여기 동네 오면 해먹기 힘들거든요. 아,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강강술래로 90살이 다 돼. 강강만도 강강술래를 하신디. 예. 아이 건강하니까 하지라. 그러지라 언니 왜 건강하지 말면 45분 동안 못 돌아. 그거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죠. 건강 웃음체조인가 무슨 건강체조인가 그거를? 예. 뒤에서 찍을 때 좀 이렇게 슬림하게 찍어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현대 본인이 슬림을 아니, 아니고 약간 밑에서 위로 찍으면 안 되나? 약간 밑에서 위로 찍으면 되잖아. 슬림하게. 슬림하게. 부탁드릴게요, 좀. 부탁드립니다. 아, 마리로가 여름네. 자, 네, 보겠습니다. 한번. 자, 강명심 스타 강사의 에너지 넘치는 구수한 구령으로 시작된 웃음 건강교실 한번 볼까요? 네. 은근히 힘들어요, 저 하고요. 오, 살 빠지겠는데요, 이거? 아니, 정말 오랫동안 하신 것 같아요. 쭉쭉 뻗는 팔과 함께 삶의 활력까지 차오른다는 건강 수업. 아, 좋아하시네요. 정말 좋아하시네요. 예. 제가 평상시에 말자 수줍어서. 잘하셨어요. 할 거 다 하시고. 이런 거 시끌시끌하게 해놓고 이제 가시면 그 흥을 제가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의 에너지와 태희의 저의 에너지가 만나시는데 즐겁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지치지 않는 그럼요. 무한 에너지를 뽐낸 고돌이 마을. 그 건강한 에너지 덕분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 충전 100%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야. 아, 진짜 살이 절로 빠질 것 같아요. 촌이야!
자리를 이렇게 쭉 꺾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양아 내 뱃살을 가져가라. 그나저나 이런 구소판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바닥에 앉으면 예. 어르신들 다리 불편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입식으로. 테이블에다 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예. 깊게 잘 봤고요. 자, 이번에는 전라도의 숨은 매력을 더 깊이 있게 재조명해보는 코너죠. 천년의 보물 시간인데요. 자, 해남 지역의 천년의 보물. 워낙 근데 보물이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보물이 과연 있을까? 뭔가를 정말 우리 제작진이 찾아냈을까요? 띠용. 자, 눈 아래로 할 정도의 뭐가 있을지. 네? 11월 11일. 11월 11일이면 가래떡데이 아닌가요? 막대가지 청소년들은 막대 과자 데이라고 하긴 하는데 11월 11일 네. 저희 딸 생일 다음 날입니다. 그런 사적인 그런 유출을 하시지 마시고 해설사님께서는 11월 11일 하면 어떤 아주 특별한 네. 날입니다. 아 알고 계십니까? 네. 예. 저희 아들 조금만 생일날이에요. 힌트를 조금만. 에? 저희 아들 생일이에요. 아 이분들이 지금 왜 이러실까 지금 양쪽에서. 이거 자식 없는 사람 서로 살겠나. 저희- 앞으로 11월 11일에 애기 낳으려고요. 네, 저희 아들이 11월 11일 날 태어났는데요. 그리고 11월 11일이 농민의 날. 아. 농민의 날과 과학 관련이 오늘 있지 관련이 않을까요? 있을까? 천년의 역사가 깃든 세계문화유산 대흥사. 그런데 사찰 넘어 깊숙한 이곳에 우리가 채 알지 못했던 숨겨진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심저감의 지붕에 있었던 기와장이 이렇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1909년 이곳 땅끝까지 밀고 들어왔던 일본군. 이곳 심저감은 항일의병 최후의 격전지였습니다. 일본 헌병대가 여기 급습해서 항일의병 60분과 이 절에 심호당 상자 스님 등 6분의 스님을 참살시킨 비극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곳엔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왜군에 맞섰던 의병들이 있습니다. 해남 바닷가가 주축이 돼서 그때 한말 의병운동을 지금 일으키거든요. 그 세력들이 다시 이제 해방 이후에 추수공개 주역이 되거든요. 해방 이후에도 쉬이 끝나지 않았던 비극의 역사. 계속된 아픔. 그 아버지 그 영령이나마 편히 쉬시기를 원합니다. 추수공기를 둘러싼 해남의 감춰진 역사를 들여다봅니다. 해남의 구석구석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이창섭 기자. 지역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그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온 숨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국가폭력이나 민간 희생 사건들도 참 많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도 그 유가족들은 아픔이라든지 고통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떤 관심이라든지 또 진실 규명에 대한 노력들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해남 추수봉기. 1946년 해방 이후 해남 전역에서 발생한 농민 봉기입니다. 해방 이후에 상당히 저희들 국민들이라든지 나라가 어려운 사정이었는데요. 미 군정이라든지 친일 경찰들이 우리 농민들을 상대로 이를테면 곡식을 빼앗아가는 거죠. 미 군정은 농민의 쌀을 강제로 걷어가는 쌀 공출을 위해 친일 경찰을 등용합니다. 권력을 가진 그들의 횡포가 계속된 겁니다. 1946년 가을, 대구에서 이에 반발한 봉기가 시작됐습니다. 관리 능력을 이미 많은 부분에서 자생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부정하고 과거에 일제 복무했던 사람들이 다시 갖다 앉히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거는 당시를 살았던 한국인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10월 1일 대구에서 시작된 투쟁은 인근 경상남북도로 번지고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강원도와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까지 확산된 동기. 11월 11일에는 해남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당시 분노한 농민들은 친일 경찰 척결을 외치면서 해남 각지의 경찰서를 공격합니다. 당시 경찰과 시위대 사상자는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해남에서 유독이 그게 범위가 컸던 것은 1934년에 해남에서 호남 최대 항일 조직이 생기거든요. 전남운동 협의회 사건이라고. 근데 그 사건이 내에서 주축을 하셨던 주축 인사들이 거의 이제 다시 추수봉기를 주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신출 귀몰했다는 전남운동협의회는 정부의 가혹한 수탈에 맞서는 농민들의 항일 운동단체였습니다. 주동자인 해남 출신 김홍배를 주축으로 3,000명이 넘는 회원이 가담해서 운동을 확장해 갔습니다. 이제 해남에서 그냥 신뢰가 높았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그분들이 이제 건국준비위원회 주축이 되고 이후에 이제 인민위원회 주축 인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주도가 돼서 추수봉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반도에서는 좌우익 간의 분열이 극에 달합니다.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좌익 사상을 계몽한다는 목적의 국민보도연맹을 조직합니다. 보도연맹으로 지금 가입시키잖아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 가입하면 죄를 묻지 않겠다 이런 조건으로 지금 하는데 지금 그래서 추수봉기 때 가담했던 인사들이 거의 지금 보도연맹으로 지금 가입되는 거예요. 당시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은 색출해야 할 좌익 인물로 낙인 찍혔고 그렇게 학살이 자행됐습니다. (70여) 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지만 당시의 아픔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해남과 진도 사이에 위치한 이른바 갈매기섬이라 불리는 갈명도는 추수봉기 가담자들이 학살당한 곳입니다. 갈명도의 첫 방문은 참혹했습니다. 불에 타담한 유해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망 당시의 상태와 신원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유해 발굴 작업을 위해 이곳을 찾은 유가족들의 가슴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같으면 합장면을 쓰는데 그때는 합장면을 안 쓰고 온 사람들이 다 빠가지고 날아가져갔습니다. 서로 한 형제랑 해가지고. 그 이후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도 유가족들은 잊지 않고 이곳을 찾아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설 때면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서 가슴이 아프지만 잊혀지지 않는 그날의 기억입니다. 장할아버지 여군도 달래러 갔겠지만은 또 아버지 장할아버지 돌아가시는 뒤 3일 후에 기억자리 집으로 또 아버지를 또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아주 희박하게 됐었는데 그동안 살아온 과정을 얘기하니까 몰라고 여기 오니까 장할아버지가 피로 흘리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오가는 배편조차 없어 쉽게 올 수도 없는 갈매기섬. 이곳에 가족을 묻은 유족들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아직도 살아 계시고 저희들이 잘 모시고 계시는데 아버지 영령이나마 편히 쉬시기를 원합니다. 해남군 북부에 위치한 산이면. 이곳까지 경찰의 무분별한 민간인 학살은 계속됐습니다. 해남의 마지막 학살지였던 이곳에서는
보도연맹에 연루된 가족들까지 인민군에 부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처단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3월 달이면은 지금 51년 3월 14일 이른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마지막 학살이 해남에서는 마지막 학살. 해남에서는 그 학살 다음에는 학살한 적이 없어요. 지은 죄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무고한 사람들. 해남 전역에 무차별 학살이 가해진 것입니다. 태어나시 가신 거 보니까 그러한 마음의 불안을 안 느끼고 가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이 들어갔는데 막상 결과가 그런 참혹한 결과를 당했습니다. 아직도 살아남은 이들에게 남겨진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 그날의 아픔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가 됐습니다.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고 나갔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자익이나 빨갱이여서 그 자리에 나갔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라도 나가서 자그마한 촛불이라도 하나 밝혀야지 사회가 바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그 마음으로 아마 광장에 모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해방 직후의 상황도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냥 평화로워 보이는 섬. 이 섬은 기억할 겁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하던 누군가의 외침을, 더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그 누군가의 희생을, 1946년 들꽃처럼 일어섰던 그날의 정신은 이곳 해남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천년의 보물, 이번 천년의 보물 해남편은 11월 12일에 담긴 가슴 아픈 그런 역사였습니다. 참 저항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해설사님, 해남 지역의 이런 그 저항 정신을 다시 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말문이 막힐 정도로 온몸에 좀 전율이 오는 걸 느꼈어요. 예. 해남의 보물이 추수봉기, 해남의 사람들, 해남의 정신이 보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마지막 장면에 붉은 황토 땅 보이시죠? 저 황토 땅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해남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민들의 피로 또 지켜낸 곳이 또 해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 유가족들의 그 진상 규명, 명예회복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해남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직도 전국 각지에는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민간인 희생 사건들이 많은데요. 빠른 시일 안에 진실 규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자, 오늘 끝으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 해설사님 어떠셨나요, 이 시간? 좀 이제 개그우먼 김시아 씨도 나오고 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어요. 해남에 멋있는 곳, 맛있는 거 많이 보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해남 사람으로서 가슴에 자랑스러움과 따뜻함을 가지고 돌아가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덕분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라도의 매력을 더 깊이 있게 재조명해보는 전라도 전매청 시간은 다음 이 시간은 전남 무안군으로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